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전날 공시에 중요한 종목을 제가 두 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 삼바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저께 이제 머크하고 이제 3.9% 3.09%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내렸습니다. 930억 정도입니다. 작지 않죠? 930억 정도면 작지 않은데 뭐 삼바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930억 갖고도 이제 사실은 그 전년 매출 대비가 불과 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요거 그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데 왜 이걸 가져왔느냐? 삼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삼바가 예, 실적입니다. 그 저희 타큐온을 쓰시면 이제 실적 발표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실적 집계 기관이 이제 FN 가이드인데 FN 가이드는 사람이 일일이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돼도 데이터베이스에 갱신되는데 2주가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디지털로 AI 기업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삼반의 실적은 옛날에 발표됐지만 주 전체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데 재작년 4분기에 뛰었다가 그리고 작년 4분기에도 뛰었습니다. 뛰어서 전체적으로 쭉 우상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삼바의 어떤 그 매출과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왜냐면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라는 대목인데 여기에서 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삼바가 연합뉴스 이렇게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전자신문 기사인데 재작년, 작년, 2년 전, 3년 전, 2년 전, 작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주 잔고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43억 달러, 50억 달러, 59억 달러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고객사가 삼바의 기업 모델, 삼바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입니까? 신약을 개발은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원래 삼바가 매출 올리는 중요한 구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신약을 개발한 다음에 삼바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 생산해 주세요. 일종의 반도체 같은 팹리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팹리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이 떠오르니까 대만의 TSMC가 떠오르죠. 대만의 TSMC는 오늘도 이제 그 트렌드포스에서 중요한 발표 하나 했는데 삼성전자랑 격차를 다 벌렸다. 그 정도로 TSMC의 그 업계 장악력, 파운드의 장악력은 대단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삼바 역시 비슷한 모델을 할 수 있어요. 삼바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단백질 신약에서 단백질 신약이 이제 그 익스파이어 되면은 그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우후죽순 곳곳에서 우리도 만들자 해서 그것이 이제 삼바의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여기에서 고객이 맡겼을 때 고객이 이제 이거를 내가 너한테 맡길게. 근데 이 맡기는데 이 작업이 잘 되면은 이 얘기입니다. 고객이 제품 개발 성공 시 그러면 이제 89억 달러인데 근데 나는 최소 43억 달러 맡길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품 개발에 고객사가 내가 제품 개발할 거야. 뭐 그게 신제품이든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든 근데 제품 개발이 잘 되면 내가 123억 달러 맡길 거야. 근데 많이 잘 안 돼도 최소 60억 달러 맡길 거야.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삼바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니까 수주 잔고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매출 잡히는 2년 3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건 실적인데 이 실적을 갖다가 미리 가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수주 잔고이죠.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7조 거의 8조.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24년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를 보면은 뭐 9조도 가능하고 10조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바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6개월 삼바의 그 주가 차트입니다. 이게 쭉 내려가고 있다가 요 지점만 가면 삼바가 이제 이거를 갖다 하방 경직성을 갖다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게 마련이죠. 올라가기 마련인데 여기까지 치솟았다가 이거 이제 그 작년 12월인데 삼바는 언제나 그 4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미리 4분기 실적 확인한 다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좋구나라고 4분기 실적이 좋겠지라고 올라갔다가 확인하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보시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한 달 사이에 작년과 비교하면은 더 빨리 올라갔어요. 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요지인데 무엇이 있었느냐? 미국이 반도체만 그 중국을 갖다가 제어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도 이제 바이오 액트라는 것을 법안을 갖다 하원에 통과시켰어요. 그 조만간 상원에서도 이제 통과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미국 상원의 국토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 치면 상임위가 있죠. 상임위에서 먼저 통과시키면은 본회의에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어요. 하원에 통과된 걸 상원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한 것이죠.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을 갖다가 제재하겠다.
그럼 제재를 하면은 어떤 기업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냐? 중국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이게 제가 알기로 세계 최고의 지노믹스 베이징 지노믹스 인스티튜트 여기에 기업인데 이 기업 계열사인 MGI 그다음에 우시엠텍 여기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산바랑 관련된 기업은 앞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산바랑 더불어서 아까 비즈니스 모델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야 우리 이거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 만들어준 기업이 스위스 그다음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산바 스위스 기업을 제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 스위스 기업이 이제 시총 1위 기업이고 산바랑 우시가 2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제재를 해서 야 니네 제품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못 팔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을 만들었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제재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바로 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히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3월에 이 산바 주가 갑자기 급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이 가시화되고 뭐든지 주가는 야 될 것 같아라고 한 거랑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 건 다릅니다. 우리나라 방산기업 같은 경우도 그 수출입 은행에서 방산기업이 너무 많은 이제 물량을 따오니까 수출입 은행의 어떤 그 캐피얼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늘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른데 지난번에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방산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또 동일하게 하원에 통과됐으니까 상원도 통과시키겠죠. 상원 통과시킨 것과 통과시킬 거라는 전망과 통과시킨다고 확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한 것이 이런 주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시킬 거라 보고 그래서 삼바의 매출 구조와 주가 전망은 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인데요. 한국조선해양은 먼저 지배구조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예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었다가 현대중공업 그룹이 뭔가 이미지를 갖다 싹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HD 현대라는 그 LS, GS 다 이렇게 영어 약자 두 글자씩 따지는데 현대그룹에서 많은 현대그룹이 있죠. 그 정주영 회장에서 이렇게 파생된 지금 현재는 가장 강력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에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근데 현대차 그룹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고. 뭐 근데 원래 또 현대도 있어요. 그 현장훈 회장 이끄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현대 그룹이 있는데 근데 어디서도 영어 두 글자 안 썼어요. 근데 그걸 간파하면서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HD 현대라고 사명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HD 현대가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현대제뉴인데인데 현대제뉴는 기계 분야가 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있고 여기는 잘 안 나왔는데 그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있습니다. 그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미국의 변압기, 그 다음에 그 LS 일렉트릭처럼 그 계전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초호황이거든요. 그 이게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현대 HD 현대 일원이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유에 말씀드리냐 현대 오일뱅크는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HD 현대는 73%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단일 재무제표가 그 반영이 되고 HD 현대 가장 강력한 주가 모멘텀은 현대 오일뱅크의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 현대 오일뱅크의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정유 마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유가가 떨어지니까 현대 오일뱅크도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러면 HD 현대도 주가 상승에 좀 제한이 있다. 하지만 HD 현대는 정몽준, 정기선 두 사람의 지분 장량이 크기 때문에 HD 현대는 그 배당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로 보시면 좋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렸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예전에 현대중공업 그룹이었는데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어떤 중간 지주회사냐? 그 조선소를 다 여기다 밑에 넣었어요. 원래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 당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그룹이 인수했었거든요. 인수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LNG선에 야 니네가 다 독점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까지 가져가면은 독과점 논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승인을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토해내면서 결국은 하나가 현대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했죠. 그래서 사명도 바꿨죠. 하나오션으로.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그런 취지 때 만들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대로 유지하겠다 해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 주요한 조선사를 갖다가 끼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현대중공업도 80%, 현대삼호중공업도 80% 정도 갖고 있는데
현대삼월중공업은 비상장 회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삼월중공업이 매출은 갖다가 영향 끼치는 회사가 어디냐? 한국조선해양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카운트가 아니에요. 현대중공업도 상장사이고 한국조선해양도 상장사인데 현대중공업이 잘 된다면 현대중공업 자체가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의 그 주가는 현대중공업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고 현대삼월중공업이 매출이 한국조선해양에 영향을 바로 미쳐요. 이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HD그룹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어떤 공시가 났냐면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삼월중공업에서 유럽 지역 선사에 6,900전 계약 체결을 했다. 원유 운반선입니다. 15%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금액이죠. 아마 이날 바로 주가가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의 어떤 주가 동향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등이 작년에 이제 그 7월달 기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때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다가 예상보다 LNG선 카타르스발 LNG가 오른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주가가 더 좋았어요. 근데 뭐 약간 잡음이 났어요. 뭐 다시 뭐 계약을 갖다 하자 뭐 잡음이 나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주가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 그랬습니까? 현대삼월중공업. 근데 현대삼월중공업이 어저께 이제 중요한 계약을 발표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국 조선소는 LNG, 카타르발 LNG가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LNG, 카타르발 LNG가 1차는 다 끝났어요. 2차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는 이미 다 계약이 다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에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주가가 내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카타르가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 거의 뭐 그 100%는 아니어도 한 80% 정도로 캐파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캐파를 늘리면 캐파를 늘린 걸 계속 외부로 이렇게 LNG를 갖다가 수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LNG선을 갖다가 추가로 발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LNG선 증산에 따라서 오는 2027년까지 LNG 운반선 150척. 와. 엄청난 물량입니다. 예. 이게 더구루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이제 2월 13일 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회수가 29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 이 LNG선은 실제로는 한국의 조선소밖에 못 만들어요. 중국에 이제 후둥화 조선이 있긴 한데 후둥화 조선을 카타르에서 발주하긴 해요. 발주는 왜 하느냐면 중국도 카타르를 통해서 카타르에다 엄청난 LNG를 끌어들여요.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하면서 카타르한테 야 LNG선을 갖다가 한국에만 주지 말고 우리나라 자국의 조선소도 하나 줘라고 해서 낙점이 된 게 후둥화 조선소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보면은 낙점할 수 없는데 수주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특수 관계 때문에 중국에다 물량을 일부 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시장 경제 논리로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 그룹과 하나오션, 삼화중공업 등이 싹쓸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술력 때문에.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더구루의 예상대로 카타르가 추가로 물량 갖다가 거의 80% 늘린다면 한국 조선소의 그 주가나 매출은 다시 한번 백구동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한국 조선해양을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